안녕하세요.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, 바로 반성문입니다. 반성문이 그러면 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,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?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. 결론적으로 반성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반성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이 반성문을 이제 쓰는 거, 제출하는 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아무리 보조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막 없는 거냐, 효과가 없는 거냐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형사사건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. 이 집행유예 판결을 그럼 판사가 이제 내릴 때 정상 참작 사유들을 이제 검토할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, 피해자하고는 합의를 했는지, 반성을 하고 있는지, 이런 정상 참작 사유를 쭉 볼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반성을 하고 있는지,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요? 이 사람하고 뭐 1대1 면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럴 때 바로 반성문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 재판 실무, 수사 실무에 있어서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문으로 잘 표현한다. 그러면 이 사람은 반성을 진짜 하고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유리한 판결, 즉 아까 말씀드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조금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제가 유예 3종 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붙여봤는데 실제 형사사건에서 제일 유리한 게 바로 유예 3종 세트예요. 그러니까 무죄, 무혐의 말고, 그러니까 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을 때, 첫 번째 이제 기소유예,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선처죠. 이 사람이 혐의가 인정되긴 하는데 죄가 인정되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겠다, 기소를 하지 않겠다, 유예하겠다, 이런 것이고 굉장히 유리합니다. 전과가 남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처분 중에 하나인데, 기소유예 처분 받을 때 반성문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. 제출해야 돼요. 이 사람이 혐의가 인정되는데 검사가 봐주려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줄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검사님이 그거 보고 이 사람이 그래도 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기소유예를 받지 못해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어요. 기소가 됐다,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때 판사가 할 수 있는 또 최대한의 선처는 뭐냐? 선고유예 판결이 있습니다.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요, 2년이 지나면 면소, 그러니까 그 형을 선고받은 게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. 굉장히 또 유리한 판결이죠. 실제로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. 이게 공무원 결격 사유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,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는다, 그러면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벌금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있나요?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으로 선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가 분명히 명백하게 많이 있어야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범이냐, 또 피해자와 합의했느냐,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고요. 여기에 플러스 진지한 반성이 있느냐,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. 아무리 이 사람이 초범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피해자하고 합의했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. 이런 태도를 보인다, 그러면 선고유예 판결 받을 수가 없죠.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말 반성문을 쓰면서 어떻게 성실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말 살아갈 건지, 이런 점들을 정말 잘 썼다, 그러면 판사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구나, 이런 점을 인정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집행유예 판결도 마찬가지죠. 자, 그리고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반성문 몇 번 정도 내야 돼요?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?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문은 양보다는 질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실제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되게 많이 제출해요. 재판을 몇 달 동안 받고 있는데 반성문을 매일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, 솔직히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성문은 이제 어디까지나 좀 보조적인 효과가 있어요.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, 그 말은 이미 좀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나 그 범죄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반성문을 아무리 많이 써봐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. 또 그리고
반성문을 뭐 수십 통, 수백 통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를 좌우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.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. 이거는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양이 많아도 뭐 판사님, 존경하는 판사님, 존경하는 검사님, 뭐 제가 정말 참 잘못했고 앞으로 뭐 잘 살아가겠습니다. 뭐 이런 내용 동일하게 계속 낸다. 그거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는 글을 이제 최대한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한 통이라도 정말 잘 작성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. 자,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